네, 결국 10월의 첫 거래일은 실망스러운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루 쉬고 또 나타나는 금요일장의 모습은 어떨지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고냐 스톱이냐 이번 시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김민수 대표님과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매월 이상하게 월 초는 좀 지수가 좋지 못하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게 뭐 특히나 월 초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과연 우리가 내일도 쉬잖아요. 그 네. 이후에 다음 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중동 리스크 너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전면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도 아직은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항만 파업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물가 상승까지 좀 장기화됐을 시에는 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제 통화 정책, 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들 변화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불확실성들이 존재를 하고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매수세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내일 휴일이고 그 다음은 또 금요일이에요. 근데 보통 금요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날들에 비해서는 좀 투자자들의 심리, 왜냐하면 다음날 또 주말이기 때문에 매수세 제한되는 부분들도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증검다리 연휴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지만 연휴에 따른 또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막 급하게 마음을 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시장 돌아가는 상황들 좀 지켜보시면서 그동안 관심 있게 보셨던 실적주 위주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보시고 관심주에 편입해 보는 한 주로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유독 부진했고 수출주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재미없겠구나, 손 놓고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지은 대표님은 이럴 때일수록 실적 시즌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그 전에 이지은 대표님의 지난주 성적표 보겠습니다. 8개 종목 맞아요. 너무 예쁘시네요. 옛날입니다. 우리 이지은 대표님 적중률 80% 높았고요. 오늘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콘텐츠 등이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고려아연인데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고려아연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방송 중에 많이 나왔어요.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뭐 장내 매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뉴스 오늘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만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공개 매수가가 9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엔 이 머니 게임이 좀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베인 캐피탈이 또 합류를 하면서 더욱더 사모펀드 간의 그런 긴장감들이 고조가 되고 또 이런 공개 매수가는 어디까지 상방룸이 열려 있을까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가격으로 봐도 상방이 아직까지는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는데 만약에 95만 원 그리고 뭐 100만 원까지 이상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는 더 그와 함께 상승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가 지금 그동안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부진했는데 이제 경기 부양책, 중국에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사업도 내년부터 좀 더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에 대한 결국 이런 싸움들은 매력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공개 매수가 물론 95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치는 아니지만 고려아연이 이번에 3조 1천억 원의 자금 조달을 했는데 만약에 역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을 다 쓴다라고 했을 때 공개 매수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9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 상승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예전에 하이브와 SM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 끝은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상당히 좀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끝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아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시청자분 중에
중에 한 분은요, 그 공개 매수 이야기 나오고 뭐 장내 매수 이야기 나오면서 같이 따라 샀는데 이러다가 손절하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현재 구간에서 고스톱 의견은요? 저는 고를 드렸는데, 네, 고를 지금은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는 것보다 저는 한 10% 정도의 수익권에서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슈들도 언제든지 또 이런 이슈들은 나와줄 수 있는 거라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지금 일단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적절한 수익권에서는 저는 수익을 우리가 끝까지 내가 가장 고점에서 팔아야겠다는 생각보단 적절한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당 83만 원의 자사주 공개 매수 이야기 나왔잖아. 그럼 83만 원까지는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밑이면 어차피 83만 원에 네. 내 주식을 사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SM 사태가 네.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기도 합니다. 네. 그 의견은 드렸어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라이콤입니다. 22% 넘는 급등인데 오늘 확실히 여러 테마 중에서 마지막까지 강한 테마, 그러니까 그 강함을 유지하지 않은 테마는 자율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정세 리스크 관련 테마는 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전환한 종목이 많았는데 라이콤은 10월 10일 그 일자를 기점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는 네.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또 3분기 실적, 뭐 인도량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됐지만 테슬라가 지금 이제 FSD 쪽으로의 이슈를 계속 보내주면서 그와 관련돼서 시세 흐름이 원래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율주행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테슬라가 분위기가 좋으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좀 그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사이버 트럭에는 FSD에 대한 기능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소프트웨어가 또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어제 또 나왔고 지금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FSD를 접목하고 시장을 확장시키기 위한 테슬라 공격적인 드라이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물론 실적이라는 그 아킬레스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일정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시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에 굉장히 핵심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품을 국산화한 기업인데 광증폭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빛을 더 멀리 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 전력에 대한 효율화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장점으로 부각을 받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산화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들이 좀 평가를 좋게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일정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고겠네요. 네. 네, 라이콤도 그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또 대왕고래 관련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오히려 7% 넘게 급락했어요.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 오히려 차익실현 매도 타이밍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된 거예요? 일단은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일정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어떤 이슈더라도 우리가 왜 초반에는 뜨겁게 달궈지긴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거를 상쇄시키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좀 그 기점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마감 가격이 43,000원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 가격이 지지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키포인트로 좀 잡았는데 오늘 딱 거기서 종가가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이 가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의 시그널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넓은 그림에서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면 지금 피팅, 밸브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시세가 나왔었는데 요즘 조성업 업종에 대해서 뭐 저는 나쁘게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부정적인 의견들도 좀 같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그 영향도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결국엔 기술적으로 지지선 이탈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매도세가 압력을 가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탈하면
한 단계 저는 좀 피해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43,000원 기점으로 해서 금요일 날까지 한번 가격대를 좀 지지해주는 여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그래서 7.73% 오른 하락 마감했고 지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된다. 고스톱 의견은요? 네,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도는 좀 줄어들었지만 네. 그렇다고 이벤트가 소멸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다. 그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화 종목 후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종목이 가장 수상했어요. 셀루메드 상한가 마감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사 제형 피부 이식제 셀루덤필 시제품 생산 완료 덕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난 9월 말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래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 갑자기 상한가 갔다라는 거. 저는 이럴 때 가장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전에 7월 달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일정들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이슈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시장의 크기가 2030년까지 45조의 시장 규모이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화상을 입었다던가 아니면은 피부가 함몰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원래 기존에 비슷한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주사 제형이라는 부분의 시장에서는 좀 더 기분이 좋게 맞이를 한 것 같고 그 전에 나왔던 이슈이긴 하지만 오늘 뉴스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뉴스가 오늘 쏟아져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HTS 상에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 좀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돼서 같이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장 안에서도 사실 내일이 연휴라서 쉬어가는데 상한가 마감했다라는 건 그 세기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입니다. 다음 수상화 종목 빠르게 스튜디오 미르 13% 넘게 급등 마감했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좀 수상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회사가 스튜디오 N 그리고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공동으로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개발하겠다라는 MOU를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MOU라는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재료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스튜디오 N이 지금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인데 영상 제작 자회사입니다. 굉장히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실력이. 여신강림 그리고 이제 스위트홈, 유미의 세포들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낸 제작사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동돼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OTT 3대 기업과 다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고수라는 애니메이션을 네이버 웹툰 기반한 작품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글로벌 OTT에 다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송출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그 MR,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이 재료가 시너지를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고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종목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5개가 다 고를 받았어요. 전체 10개 투자 의견은 어떨지 고냐 스톱이냐 보겠습니다. 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다니요. 삼성전자 스톱이고 나머지 종목은 곱니다. 이게 투자 의견하고 좀 달라요. 내일장의 네. 다음 거래일의 고스톱이니까요. 이 중에서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화면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라이콤이라는 기업입니다. 라이콤 고 네. 의견. 가장 수상한 이유는요? 네, 아까 말씀을 앞전에 드리긴 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점이 있고 또 관련돼서 우리가 왜 테마성으로 분류하면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스마트 레이저 시스템즈도 그렇고 그리고 또 슈어 소프트테크도 그렇고 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일정 안에서 계속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요? 네, 목표가는 제가 한번 지금 좀 체크를 해보고 제가 5,250원 맞습니다. 제시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종목 라이콤 선정됐고요. 이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